12월 2주차 수업에 결석한 친구들, 그 다음에 수업 내용이 조금 부족했던 친구들은 요 방송 보면서, 영상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됩니다. 조선 후기에 운문 파트 중에서 3강, 집방석 내지 마라. 이거 외에 총 4편이 담겨 있는 페이지고요. 책은 108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조선 후기에 이제 시조하고 시조를 살펴볼 텐데, 시조 중에서도 평시조 일단 살펴볼 거고, 평시조에 이어서 사설시조까지 이어질 겁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작품은 한호 작품. 자, 한호라는 작가의 작품이고, 자, 내용 한 번만 살펴봅시다. 자, 초장과 그 다음에 중장, 그 다음에 종장 해서 선생님이 한 줄씩 읽으면서 사용된 표현법 같이 갈 겁니다. 자, 집방석 내지 마라. 낙엽엔들 모난지랴 라고 했는데 뭐뭐 하지 마라. 지금 명령형 어미 사용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집방석을 내지 마라 했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마이너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모 표시하면서 맞지, 화자가 원하지 않는 대상이 될 것이고, 낙엽엔들 모난지랴 라고 하면서 의문형 어미 사용하고 있죠. 자, 의문형 어미 사용하면서 서리법, 우리가 대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의문형 어미 사용하면서 자기 말하고자 하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표현법이지. 그래서 서리법을 사용하면서 낙엽에 앉을 수 있다 라는 의미를 드러내고 있는 거. 자, 그러니까 집방석 같은 경우에는 화자에게는 마이너스 부정적이라면 낙엽은 나 괜찮아 라는 거. 자, 그래서 플러스의 긍정적인 어떤 의미의 소재가 될 겁니다. 자, 중장으로 가봅시다. 솔불 켜지 마라. 어제 진달 도다 온다 라고 얘기했어요. 또 뭐뭐 하지 마라. 명령형 어미 또 사용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역시 마찬가지. 나 솔불 필요 없어. 자, 불 켜지 마. 어제 졌던 달이 다시 돋아올 거야. 그럼 난 이 달빛이면 충분해 라는 뜻이지. 자, 그러니 자, 초장과 중장에서는 집방석과 솔불, 화자가 자, 우리가 흔히 만들어내는 자, 인간의 힘으로 만드는 인위적인 어떤 대상은 나는 하고 싶지 않아. 오히려 자연 그대로가 나는 좋아 라는 걸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인위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이 대비를 이루고 있더라 라는 말을 쓸 수가 있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시조에서는 항상 종장을 마지막 장을 좀 잘 살펴봐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아예야 라고 불렀어요. 아이야 하고 부르면서 청자 설정했단 말 쓸 수 있죠. 화제의 말을 들어주는 대상을 직접적으로 표출했어요. 자, 그리고 아이에게 말을 하고 있으니 대화체, 말을 건네고 있다 라는 말을 쓸 수 있을 것이고, 자, 이러한 표현법을 찾으세요 라고 한다면 돈호법이라 할 수 있죠. 누군가를 부르는 표현 방법. 그러면서 약간 시상을 집중시키고, 자, 이제 여기서 나 하고 싶은 말 할 거야 라면서 조금 강조의 의미도 드러낼 수가 있지. 아이야, 자, 박주상체 망정 없다 하지 말고 내어와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괜찮으니까 박주 산채에 들고 와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박주, 우리가 흔히 말해서 여기 술주자 나와 있지. 그래서 표주박에 든 술, 약간의 조금 값싼 술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고, 산채, 우리가 산나물 같은 거, 그러니까 고기 반찬이 아니지. 그러면은 박주와 산채 많이 쓰이는 단어야.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대유법으로서 원래 말하고자 하는 것은 소박한 음식이나 이 소박한 음식 중에서 박주와 산채 일부를 들고 왔지. 대신 빗대어서 표현하는 거 대유법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나는 괜찮아. 소박하지만 나는 괜찮아. 충분히 만족해.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 화자의 이 시조에 나타나는 화제의 태도를 한번 살펴보세요 라고 한다면은 자, 초장 중장에서는 자연 친화적인 태도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이고, 요런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 안빈낙도, 선생님 얘기하고 있지, 가난할 빈자, 안빈낙도 가난하지만 즐거움을 찾겠다. 또는 안분지조, 나 이 정도의 분수, 이 정도의 어떤 내용이라면 충분히 만족한다 라는 어떤 삶의 지향, 가치관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김천택 또 시인의 자, 전원의 남은 흥을이라는 작품을 또 한번 살펴보자. 전원의 남은 흥을 전나기에 모두 싣고 계산 익은 일로 흥치며 돌아와서 아이야 금서를 다스려라 남은 해를 보내리라 라는 작품이에요. 자, 전원의 남은 흥, 내가 전원에서 이제 좀 즐기다가 흥이 남았어. 그래서 이 흥을 다리를 저는 낙에 모두 실었다라고 표현했거든. 자, 흥이라는 거는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대상이 아니잖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추상적, 관념적인 대상이지. 근데 그것을 실었다라는 것은 무게화시켰다.
그러니까 물질화 시킨 거니까 구체적으로 형상화했다는 말 쓸 수 있지요. 자, 선생님 이런 거 잘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지. 자, 우리가 만질 수 없는 추상적 대상을 어떻게 표현했다? 만질 수 있는 대상처럼 구체적으로 표현했다. 무게 또는 뭐 어떤 수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자, 그래서 추상적 관념의 구체적 형상화가 일어났다 라는 말 써도 되고, 관념의 구체화가 일어났다, 관념의 형상화가 일어났다 등등 줄여서 말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흥이란 것을 내가 싣고 왔다 그러면서 돌아와서 아이를 불러서 뭐라 했지? 금서를 다스려라 라고 얘기했어요. 금서, 검은고와 책을 다스려라 라고 얘기했어. 한마디로 뭔데? 이 내가 남은 시간도 이 풍류를 즐기면서 학문 수양도 같이 하겠다. 자신의 어떤 그 삶에 대한 의지, 어떤 지향하는 가치관 이런 걸 드러내고 있죠. 뭐뭐 하리라 라는 말투 어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약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거는 뭐 별로 어려운 건 없는데, 중의법이라고 해서 의미가 중복되는 표현 방법 이라고 우리 좀 볼 수 있지. 자, 진짜 말 그대로 쩔뚝거리는 다리를 저는 낙이일 수도 있고, 이 다리를 저는 낙이 자기의 흥을 싣고 왔기 때문에 화자 자신의 분신을 드러내는 대상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다리를 절었다, 뭔가 균형이 맞지 않다, 조금은 궁색하다, 궁핍하다, 또는 보잘것없는 신세다 라면서 자신을 조금 낮추어서 표현하는 방법으로도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남은 해를 보내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남은 해라는 건 말 그대로 하루 중에 남은 시간을 나 보낼 거야 라는 게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내 인생 중에 남은 시간, 남은 생애를 이렇게 보내겠다. 무엇을? 풍류와 학문 수양, 즉 우리 흔히 말하는 속세적인 뭐 부귀영화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흥을 자 마지막까지 학문 수양과 함께 하면서 지내겠다 라는 자신의 어떤 삶의 가치관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라고 보면 될 겁니다. 세 번째 작품입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또 김천택 작가의 또 유사한 어떤 내용이 좀 드러날 텐데 한번 살펴봅시다. 서검을 못 이루고 이루지 못하고 쓸데없는 몸이 되었다 라고 얘기했지요. 자, 서검 우리 책서자의 칼검자거든.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글 공부해서 올라갈 수 있는 관리, 문관과 칼을 써서 올라갈 수 있는 장관 같은 그런 장수, 무관 이런 거 우리 합쳐서 양반이라고도 한단 말이야. 문관과 무관,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벼슬 자리 얘기하고 있는 거, 즉 입신양명, 출세할 수 있는 거. 자, 그것에 입신양명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데 그 중에서 책과 그 다음에 검을 들고 왔다, 칼을 들고 왔더라. 그래서 대유법이라는 단어 또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자기를 어떻게 표현했어요? 어떤 벼슬 자리에 올라가지 못했다. 그래서 쓸데없는 몸이 되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를 좀 어떻게 하고 있지? 낮추고 있죠. 그래서 약간 자조적인 태도 또는 조금 되돌아보니 조금 한탄스럽더라, 후회가 되더라, 회한의 정서도 나타난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거야. 자, 50충강을 해옴 없이 지내연절했는데 나이가 약간 50살 정도 됐는가 봐. 해온 일 없이 그렇게 지냈구나. 자, 두어라. 어느 곳 청산이야. 청산 우리. 자, 대유법 여기 선생님 잘못 썼네. 자, 속세가 아니라 여기 뭘로 써야 되지? 자, 여기는 속세가 아니라 선생님 요거 속세와 대비된다는 걸 하기 위해서 지금 쓰면서 선생님이 요거를 조금 정리를 좀 잘못한 것 같네. 여기는 자연이 돼야 되겠죠. 자연. 자, 그러면서 자, 청산이야. 자, 그러면은 이런 자연을 들어요. 청산이야. 나를 꺼릴 줄이 있으랴. 자, 청산은 자연은 나를 꺼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아마도 화자는 여기에서 조금 내쳐졌던 사람이라고 좀 볼 수 있겠지. 속세에서 좀 내쳐졌던 사람. 근데 자연은 나를 꺼리지 않을 거야. 나를 쫓아보내지 않을 거야. 라면서 약간 대비적인 공간의 대비가 일어난다 라는 말 쓸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내려가 봅시다. 네 번째. 자, 이거는 지금 보면 매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스르라미 같은 곤충 얘기하고 있는 거야. 매미는 맴맴맴맴 하고 맵다고 울고, 스르라미는 자, 스르람 하고 쓰다고 웁니다 라고 하는 거. 자, 음의 유사성을 이용해서 말장난치고 있다라는 말 쓸 수 있죠. 그래서 언어 유희가 일어나고 있는 것. 어쨌든 매미는 맵다고 울고 스르라미는 쓰다고 우는데, 자, 도대체 무엇을 맵다는가? 산채를 맵다고 하는가? 아니면 박주를 쓰다고 하는가? 우리 박주 산채 아까 봤던 거지? 그러니까 산채, 산나물 이걸 맵다고 하는 거야? 박주 이런 조금 값싼 술을 쓰다고 하는 거야?
도대체 뭐가 맺고 뭐가 쓴 거야? 라고 궁금해하고 있는 거지. 자, 그러면서 우리는 초약, 시골 또는 자연, 시골에 묻혀 있어서 맺고 쓴 줄을 모르겠다라고 얘기했어. 나는 도대체 맺고 쓴 줄 무엇? 이 산채와 박주가 맺고 쓴 줄을 나는 모르겠는데 너네들은 그게 맺고 쓰니? 라고 표현하고 있으니 요렇게 하고 있다는 사람과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이루고 있단 말 쓸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자연에 묻혀 살아가는 안빈낙도 안분지족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 이 맵다고 울고 쓰다고 우는 이런 매미와 그 다음에 쓰르라미는 어떤 사람들일까? 그렇지. 속세에서 이것에는 만족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겠죠. 부귀공명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약간 대비적인 삶의 태도가 드러난다라는 말을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우리 3강은 여기서 마무리 지읍시다. 뒤에 이어서 4강, 5강, 6강까지 이어질 거예요.